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둘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머.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민준 씨가 우리 엄마를 뒤에서 안고 있었고 엄마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지만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전.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우리는 재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둘 다 돌싱이었기에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고 다짐했었죠. 민준 씨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셔서 집에서 일하시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성격이 너무 잘 맞았어요. 기존에 헤어졌던 남편과는 달리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이셨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셔서 집과 돈을 모두 잃으신 거였어요. 62세의 엄마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드셨고 저는 당연히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여전히 상당한 미인이셨어요. 62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50대 초중반으로 보이셨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집에 오신 후부터는 더욱 그러셨어요. 사실 엄마와 민준 씨의 나이 차이도 8살밖에 나지 않아서 민준 씨도 처음엔 조금 어색해 하셨어요.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누나 같으셔서 어색하네요, 첫째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립스틱을 새빨갛게 바르시고 아이섀도도 짙게 발라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엄마, 왜 그렇게 화장해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지. 왜?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실까? 하지만 곧 자책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상처받으셨을 텐데 예뻐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둘째 날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엄마를 찾다가 거실에서 발견했는데 엄마가 제 핸드폰에 있는 민준 씨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진을 계속 확대해서 보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자 급하게 핸드폰을 숨기셨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 우리 엄마가 민준 씨 사진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저를 보자마자 숨기셨을까? 하지만 저는 애써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려 했어요. 아마 새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거겠지. 그래, 그런 거야. 그날 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물소리에 잠이 깨어서 나가보니 엄마가 민준 씨의 옷장을 뒤지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 씨의 셔츠를 꺼내서 냄새를 맡고 계셨어요. 엄마, 뭐 해요? 빨래 정리하려고. 그냥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 과정이니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민준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처럼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적응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카페 일 때문에 바빴고 민준 씨는 집에서 일하시는 날이 많아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엄마는 더 이상 혼자 계시지 않으셨죠. 일주일 동안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민준 씨를 좀 더 편하게 대하시는 것도 가족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회계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간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엄마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계셨는데 민준 씨가 뒤에서 엄마를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계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이건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엄마가,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 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감과 의구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둘 다 저를 배신한 건가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시작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였어요.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은 제가 민준 오빠를 만난 건 1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혼 직후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바람까지. 정말 지쳐있을 때였어요. 민준 오빠는 제 카페 단골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쯤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노트북으로 일하시곤 했어요. 조용하시고 예의 바른 분이라는 인상이었죠. 어느 날 커피 머신이 고장났는데 직접 고쳐주시면서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나도 이혼했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때 민준 오빠의 솔직한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전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절대 안 했거든요. 민준 오빠는 달랐어요. 자신의 아픔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6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 오빠는 12살 연상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감정 기복 없이 안정적이셨고 제가 카페 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셨거든요.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살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렇게 3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어요. 정말 달콤한 신혼생활이었죠. 아침마다 함께 조깅하고 주말엔 같이 마트 보러 다니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복잡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정말 여러 남자들을 만나셨거든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외로우셨을 테니까. 근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과 일해 2년 만나시다가 헤어지시고 또 다른 분 만나시고.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왜 헤어져?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마음이 안 맞아. 항상 그런 식이셨어요. 뭔가 완벽한 남자를 찾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사랑을 못 찾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기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엄마를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2세에 갑자기 무일푼이 되신 거잖아요. 민준 오빠도 당연하다고 하셨고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엄마가 오신 첫날부터 뭔가 묘했어요. 저는 카페 일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주말에도 손님이 많아서 거의 매일 가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민준 오빠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친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둘이서 TV 보고 계시거나 엄마가 민준 오빠한테 차 끓여드리고 계시거나. 그런데 엄마는 사기 피해 때문에 정신이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거의 매일 술을 드시더라고요. 맥주나 소주를 혼자서 조금씩 마시시면서 마음이 복잡해서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 수진이가 복이 많아. 어머니가 더 좋으셔요. 수진이 닮았나 봐.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으시고 민준 오빠가 집에 있을 때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들어갔는데 엄마가 민준 오빠 옆에 바싹 붙어 앉아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이 닿네요. 천천히 해보세요. 어려우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때도 단순히 스마트폰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민준 오빠가 엄마를 안고 있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민준 오빠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어. 그래서 잡았는데 어머, 정말 부끄러워.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어. 엄마가 얼굴을 빨갛게 하시면서 민준 오빠를 쳐다보시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고마워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민준 씨가 잡아줘서. 그날 밤에도 엄마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뭔가 필요 이상으로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술을 드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엄마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민준 오빠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놓으시고, 민준 오빠 방 청소도 자주 해주시고, 민준 씨 일 많이 하시나 봐. 방이 어수선하네. 저는 엄마가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앞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몰라.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엄마가 민준 오빠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거든요. 다만 술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오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빠서 놓쳤거나 아니면 설마 했던 것들이. 그리고 엄마가 술을 너무 자주 드신 것도. 혹시 단순히 사기 피해 때문만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엄마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남자에 대한 뭔가 특별한 감정이나 패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남자를 찾아다니신 것도. 혹시 뭔가 결핍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들은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챕터 3 금지된 접촉. 수진이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드디어 그 사람과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에 대한 제 마음이 뭔가 특별해지고 있다는 거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둘만 있으면 좋아했었는데 엄마 민준 오빠랑 잘 지내요. 수진이가 떠나고 나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은 거죠. 예전처럼. 이제 둘만 남았네요. 글을 보면서 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해요. 수진이 때문에 낯선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인데 첫날은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TV도 보고 그는 일하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외로우니까 술 한잔 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는 맥주 한 캔 드는데 저는 소주를 좀 더 많이 마셨어요. 2에 3잔 정도?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술 마시곤 했었는데 술을 마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평소에 못했던 말들도 하게 되고 그런데 왜 자꾸 어색해하는 걸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가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해줬었는데 어깨가 많이 뭉쳤네. 내가 해줄게. 뒤에서 그의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정말 단단하고 좋더라고요. 예전 그대로네요. 처음엔 어깨만 했는데 점점 목 뒤쪽까지 가까이 가니까 그 냄새도 나고 정말 그리웠어요. 피곤하지? 일 많이 하나 봐. 그가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도 이럴 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줬었는데 역시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나 봐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어깨를 만져줄 때 그 느낌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둘째 날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또 술을 마셨어요. 수진이 없으니까 낮술도 괜찮겠지. 맥주 2캔 정도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둘이 있으니까 정말 예전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는 더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의 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전에도 이 손을 좋아했었는데 손이 참 좋네. 부드럽고 그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가 빼려고 하지 않으니까 더 좋았어요. 역시 아직도 날 좋아하나 봐요. 같이 TV 보자. 혼자 보기 심심해. 그를 소파로 데려가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정말 가까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TV 보곤 했었는데 다리도 닿고 따뜻한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 척하면서 그의 팔뚝을 자꾸 만져봤어요. 따뜻한 애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가 또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이번엔 팔을 끌어안아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를 안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고 있곤 했는데 그가 그대로 있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좋다. 그의 팔에 얼굴을 기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셋째 날 아침에는 아예 작정하고 나왔어요. 제일 예쁜 원피스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아침부터 소주를 조금 마셔봤어요. 예전에 그가 이 원피스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아침 해장 한 잔 했어. 잘 잤어? 그를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수진이 때문에 낯선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음은 진짜예요. 그의 뺨을 만져봤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만져주곤 했었는데 그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목도 만져보고 셔츠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셔츠 정말 멋있네. 어디서 샀어? 가슴팍을 살짝 만져봤을 때도 그가 그대로 있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역시 아직도 날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나도 여자인데. 좋아하면 안 돼?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서로 좋아했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가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들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해요. 그가 자꾸 낯선 척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하지만 제가 스킨십을 할 때마다 그대로 받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역시 마음은 변하지 않았나 봐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냈었는데 수진이 때문에 이렇게 어색하게 구는 건가 봐요. 하지만 그가 제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를 보면 정말 좋아져요.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챕터 4 폭발하는 분노.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빨갛게 변했을 거예요. 분노로 말이에요. 둘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와 민준 오빠가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엄마는 급하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시고 민준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2박 3일 출장을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제 남자친구와 제 엄마가 키스를 하려고 했다니.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민준 오빠의 말이 더 화나게 했어요. 마치 제가 방해한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방해한 게 맞나요? 제가 제 집에서 제 남자친구와 제 엄마가 그런 짓 하는 걸 방해한 거라고요? 어머, 어머. 엄마는 그냥 어머어머만 하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해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뭘 한 거예요, 둘이? 그때까지도 저는 뭔가 오해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본 거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민준 오빠의 대답을 들으니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이상하셨어요. 제가 따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여자야. 좋은 남자 보면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그게 제 남자친구인데요?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분은 제 남자친구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돼?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딸의 남자친구여도 되는 건가요? 민준 오빠는 계속 뭔가 해명하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것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3일 동안 둘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수진아, 오해야 어머니가 갑자기 오해라고요? 제가 뭘 잘못 본 거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오해라니. 제가 본 건 명확했어요. 엄마가 민준 오빠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거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좋아해. 예전부터 예전부터라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와 민준 오빠가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예전부터라니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처음 만났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오래 전부터. 그냥 수진이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수진이 때문에 숨겼다고요? 뭘 숨긴다는 거죠? 민준 오빠도 엄마 말을 듣고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자꾸 모르는 척해? 수진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엄마 같지 않았어요. 눈빛도 이상하고 말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준 오빠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니. 그런데 민준 오빠는 당황하시는 것 같고 엄마 술 드셨어요? 엄마한테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엄마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술 마시면 솔직해져. 평소에 못했던 말도 하게 되고. 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엄마가 민준 오빠를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와 제 남자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엄마가 오신 후로 계속 이상하셨던 것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민준 오빠 사진을 보시고 밤에 민준 오빠 방에 가시고. 그 모든 게 이런 감정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이상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들이.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 수진이 때문에 숨겼다. 이런 말들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술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챕터 5 진실을 향한 추궁. 저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 수진이 때문에 숨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민준 오빠도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엄마 말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사실은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 민준 오빠가 드디어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깨 마사지를 해주신다면서 목 뒤까지 만지고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소파에서 팔짱까지 끼고 심지어 가슴팍까지 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3일 동안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왜 연락 안 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죠? 저는 출장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서로 좋아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본인을 배신한 것처럼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준 오빠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 말을 믿어야 할까요? 둘 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도 이랬었는데. 왜 자꾸 모르는 척해? 30년 전이라니. 30년 전이면 민준 오빠가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준 오빠도 완전히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엄마의 눈이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돌아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왜 날 버렸어? 약속했잖아. 함께 하자고.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준 오빠한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하시는 건지. 민준 오빠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병원에 가보자. 병원이라니. 저는 망설여졌어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게. 병원에. 엄마가 아픈 건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난 아프지 않아. 멀쩡해.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마치 병원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민준 오빠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거짓말해? 우리 결혼했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얼어붙었어요. 결혼했다고요? 엄마가 민준 오빠와 결혼했다고 하신다고요? 민준 오빠도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손을 흔들며 아니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신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신다고요? 엄마, 나야, 수진이야.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때 엄마가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시면서 아파. 머리가 아파.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저와 민준 오빠는 급하게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의 상태가 정말 이상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민준 오빠가 119에 신고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가끔은 그 사람 어디 갔어? 라고 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 가고 싶어라고 하시기도 하고. 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단순히 술 때문일까?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 엄마가 오신 후로 계속 이상하셨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진한 화장, 예쁜 옷차림, 계속 마시시던 술, 그리고 민준 오빠에 대한 이상한 관심. 혹시 엄마가 정말 아픈 건 아닐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나. 아니면 머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나올 진단 결과가 우리 가족 모두를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병원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우리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챕터 6 병원에서의 혼란. 응급실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계속 두리번거리시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평소에 그렇게 강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약해 보이신 적이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와서 엄마의 기본 정보를 물어봤어요. 이름, 나이, 주소 같은 것들. 그런데 엄마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나는.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렸어요.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엄마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젊은 남자 의사분이셨는데 친절하게 상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엄마가 오신 후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민준 오빠도 3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충 설명해 주셨어요. 어깨 마사지 하시고, 스킨십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 평소에 건망증이나 기억력 문제를 보인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엄마가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약속을 깜빡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가끔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직접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엄마의 대답이 정말 이상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몇 월? 봄이니까. 4월. 아니면 5월? 지금이 겨울인데 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절도 구분을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 몇 살이신가요? 몇 살? 26. 아직 젊어요. 62세인데 26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과거에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의사 선생님이 민준 오빠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였어요. 내 남편이야. 왜 이상한 걸 물어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딸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딸? 누구 딸? 저 사람이 누군데? 엄마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보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부르시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는 저를 아예 모르신다는 거예요. 엄마, 나야, 수진이야.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CT 촬영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엄마는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와 민준 오빠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 오빠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해가 됐어요. 이런 상황을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2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의사 선생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와 망상장애를 동시에 보이고 계세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니. 엄마가 치매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기억력 장애, 시공간 감각 혼란, 그리고 망상 증상까지. 엄마가 민준 오빠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시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매면 나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치매라니. 그리고 나을 수 없다니. 엄마는 여전히 민준 오빠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시고 저는 모르는 사람 취급하시고 이 모든 게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가 하셨던 모든 이상한 행동들, 민준 오빠에 대한 이상한 관심,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말들. 모든 게 치매와 망상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실숨겨진 진실의 발견.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정말 무거웠어요. 엄마는 민준 오빠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저는 뒷자리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거의 강렬한 기억이 현재와 뒤섞이면서 망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으셨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트라우마라니. 엄마에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셨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를 침대에 누워드렸어요. 다행히 약을 드시고 나니까 조금 차분해지셨더라고요. 엄마가 잠드신 후 저는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안 열어보신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남자를 민준 오빠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니까 민수와 함께 1995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민수라는 분이 민준 오빠와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똑같았어요. 편지도 읽어봤어요. 엄마가 민수라는 분께 쓰신 연애 편지들이었어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내용들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 당신이 전부다, 이런 말들이. 그런데 편지 날짜를 보니까 모두 30년 전 거였어요. 그때 엄마 나이가 32살 정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었네요. 상자 맨 아래에서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1995년 교통사고 관련 기사였는데 피해자 명단에 민수 당시 29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민수가 돌아가셨구나.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엄마가 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나셨는지, 왜 정착하지 못하셨는지, 평생 민수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 오빠가 엄마 방에 들어오셨어요. 뭘 보고 있어?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민준 오빠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사람, 나랑 정말 똑같네. 30년 전 엄마의 첫사랑이었나 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민준 오빠가 편지들을 읽어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나를 이 사람으로 착각한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 우리 사이라고 하신 말들. 모든 게 30년 전 기억이었던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깨어나셔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민수야, 어디 갔었어? 찾았다. 엄마가 민준 오빠한테 달려가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뭔가 달랐어요. 얼굴 표정이 또렷해지시더라고요. 너는 민준이지. 수진이 남자친구. 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건지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더 많이 흘리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뭘 한 거야? 엄마가 무릎을 꿇고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 때문이었고 30년 전 상처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셨구나. 엄마가 민수의 사진을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을 찾아 헤맸어. 닮은 사람만 보면 혹시나 해서. 그제야 이해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만나셨는지, 왜 항상 정착하지 못하셨는지, 모든 게 민수를 찾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민준 오빠가 엄마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의 아픈 과거, 민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병에 대해서. 물론 엄마의 정신이 계속 맑은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이면 또 민준 오빠를 민수로 착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엄마의 치료가 시작되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과정.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시고 주 3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알츠하이머는 완치할 수 없는 병이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했어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아주 또렷하게 저를 알아보시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여전히 민준 오빠를 민수로 착각하시거나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셨어요. 처음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괜찮다가 다음날 또 이상해지시면 마치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전문 간병인 이모님을 고용했어요. 친절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셔서 엄마도 금세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카페 일을 하는 동안 엄마를 돌봐주시고 약 드시는 시간도 체크해 주시고 간단한 운동이나 인지 활동도 함께 해주셨어요. 민준 오빠와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그 일로 인해 서로 상처받은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이런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민준 오빠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엄마가 자신을 민수로 착각하실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때로는 엄마의 망상에 맞춰서 대화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로 부드럽게 돌려놓기도 하셨어요. 가족 상담 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치매 가족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엄마의 증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상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환자 자체가 아니라 예전 모습을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계속 예전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엄마도 여전히 우리 엄마라는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병은 있지만 그 안에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4개월쯤 됐을 때 엄마가 정말 또렷한 하루를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그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기억하고 계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고, 이제 다 이해한다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라고. 그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딸로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5개월째 되던 달에 민준 오빠가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어요. 처음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되나 싶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때인 것 같기도 했어요. 힘든 일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거든요.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엄마 상태 때문에 큰 행사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엄마가 정말 맑은 정신이셨어요. 마치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직접 제 머리를 빗겨주시고 화장도 도와주셨어요. 예전처럼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이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엄마가 저를 민준 오빠 손에 맡기시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맺히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피로연에서 엄마가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아요. 비록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시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치매가 있어도 모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민준 오빠와 저, 그리고 엄마와 간병인 이모님까지. 조금 복잡한 가족 구성이 됐지만 나름대로 잘 돌아갔어요. 가끔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며칠 연속으로 혼란스러워하시거나 밤에 배회하시는 날들. 그럴 때면 정말 지치고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좋은 날들도 많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또렷해지셔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거나 민준 오빠를 제대로 알아보시는 날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나름의 평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버텨나가고 있어요. 엄마는 여전히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반복하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엄마가 혼란스러워하실 때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카페 운영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모님이 엄마를 돌봐주시니까 예전처럼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민준 오빠도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됐어요. 완치할 수 없는 병이지만 사랑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어제 엄마가 또렷한 순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